자, 우리가 이제 오파시티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파시티의 어떤 하나의 티피컬한 견본을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퍼시트를 보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아까 뭐 듣으면서 카운터 오퍼를 했죠. 근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펌 오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펌 오퍼란 것은 바이어가 피청약자가 청약자 즉 수출업자의 오퍼에 대해서 이것을 승낙하는 그죠?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펌 오퍼다 또는 수출자가 그죠? 여기에서 수입자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accept 할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펌 오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는 자 offer가 offeree의 어떤 청약을 확정해주는 그러한 작용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청약자가 청약 내용에 대해서 승낙 유효 기간을 정하고 아까도 validity입니다.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하면 승낙 계약이 성립하는 청약의 확정적 또는 취소 불능. 자, 그래서 청약 이걸 갖다 우리가 펌오퍼를 하는데요. 청약의 확정적 또는 취소 불능이지만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유효기간을 정하느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펌오퍼의 확정 청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 되고요. 그죠? 또는 확정적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즉 취소불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그죠? 그럴 경우, 자 보시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청약자가 청약 내용에 대해서 승낙 유효 기간을 정해야 되죠. 그 기간에 승낙하면은 이 경우는 무조건 계약이 승낙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펌오퍼를 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오프리가 승낙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확정이 된 거죠. 근데 그렇지만 청약의 확정적 또는 취소 불능이 있지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즉 이건 확정이다, 펌오퍼다. 자, 네가 펌오퍼라면은 상대방이 이걸 acceptance 하면 이거는 계약이 되는 거다, 계약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또는 이거는 취소 불능이다 라는 이런 irrevocable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유효기간,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이 있고 유효기간 안에 승낙을 해야 되는데, 유효기간이 정하지 않은 경우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즉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는 청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은 이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validity, this offer is valid until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언제까지는 특정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September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보면 밑에는 we offer you firms, 우리는 당신에게 확정 오퍼를 제공하는데요. 이 확정 오퍼는 달려 있다는 거죠. subject to your acceptance, 당신 승낙 여부에 달려 있고요. 자, 어떤 승낙입니까? 어떤 승낙? reaching us, 우리에게 도달된, 그죠? 요거는 이제 by September,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날짜가 확정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펌오퍼를 제공했고, 이 펌오퍼는 우리에게 뭡니까? 똑같은 날짜죠. 그죠? 그 다음 September 30, 9월 30일까지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 그죠? 종속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subject, 그죠? 요런 거는 이제 요 기간이 있는 경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불확정 청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프리 오퍼가 되는데요. 아까는 펌 오퍼가 됐고 이거는 프리 오퍼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 청약자가 청약지 성납, 회답의 유효기간, validity나 확정이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입니다. 두 개가 없는 경우요. 그래서 상대방이 승낙을 받기 전까지 요거는 승낙이 없으면은 청약자가 청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청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처리. 그러니까 뭐 청약 요거는 유효기간이나 또는 확정이라는 펌이라는 의사표시가 없으면은 그 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약이 취소되기 전에 피청약자가 승낙하면은 청약자가 취소를 통보하기 전에 지금 이거 안 된다라고 통보하기 전에 피청약자가 승낙하면은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이 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펌오퍼와 그 다음에 프리오퍼의 차이는 바로 승낙을 펌오퍼는 기간 내에만 승낙하면 되지만 그 다음에 프리오퍼는 청약자가 즉 바이어가 수출자가 취소하기 전에 청약을 해야지만이 이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불확정 청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We offer you the following goods on the term and conditions mentioned hereunder. 자, 그래서 여기에 아래에 언급된 그러한 조건과 텀으로 아래의 상품을 우리는 오퍼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보면은 validity가 없습니다. 그죠? 펌이란 말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피청약자, 즉 청약을 받은 사람이, 즉 매수인이 수입자가 수출자가 이 청약을 취소하기 전에 확정을 해야지만이 이것은 결국은 청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we are free to offer you without engagement. 자, 그래서 engagement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이죠. as follow. 그러니까 확정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죠? without engagement. 그죠?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as follow가 되겠죠. 밑에가 조금 보이지만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내리면 아까도 그런 거리 됐었는데 여기 이런 문구들이 있죠. 그죠? So we offer you the following goods. 그죠? 우리는 아래의 상품에 대해서 오퍼한다는 거죠. On the term and condition. 이러한 조건과 또 term과 condition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term과 그리고 어떤 조건 아래에서 그죠? mentioned hereunder. 요 아래에 hereunder. 요 아래에 언급된 그죠? 이런 조건에 따라서 그죠? 또 다른 말로는 we are free to offer you without engagement. 펌 없이는 그죠? 확정 없이 그죠? as follows. 아래와 같이 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이런 형식의 문구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반대 청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반대 청약을 언급을 조금 하고 왔었는데요. 이 반대 청약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카운터 오퍼라고 합니다. 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어떤 이의가 있을 때, 아니 가격은 이건 너무 많다, 아니면 납기가 적당하지 않다, 뭐 이런 품질, 수량 이런 것들이 이제 맞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의견을 갖다가 카운터 오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견을 청약자에게 다시 피드백하는 절차를 우리가 카운터 오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이 카운터 오퍼라는 것은 청약 내용에 대해서 수량, 뭐 가격, 선적, 결제, 뭐 결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일부를 추구하거나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 형식상으로는 일부지만 사실상 원래의 청약, 즉 rejection to
요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반대 청약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뭐,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등 청약 내용 일부를 추가하거나 제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새로운 조건을 제외하는 청약인데요. 이러한 청약은 원청약의 거절, 즉 reject the original offer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 새로운 new offer가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부분적인 것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만 어떤 objection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는 원래의 청약, 즉 original 청약 자체가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이제 청약이다, new offer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좀 더 보면요. 자, your offer dated March 10 is too high in price. 자, 10일날 마치 10에 견적된 그죠? 마치 10의 어떤 your offer는 too high in price, 가격 면에서 너무나 높습니다. We can accept the offer. 자, 우리는 이 offer를 US dollar per piece, 개당 5달러라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CIF 롱비치까지 당신이 운임과 그 다음에 보험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들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HUS, 그죠? 캘리포니아 롱비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것은 카운트 오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오퍼란 것은 원래 이 카운트 오퍼 상에서는 가격에 대해서 리젝션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rejection of original offer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new offer가 돼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리젝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를 가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카운트 오퍼는 rejection to original offer가 되고요. 이것은 new offer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요. 조건부 청약입니다. 자, 조건부 청약이란 것은 청약을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는 그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부 청약은 conditional offer가 됩니다. 이것이 조건이죠. 자, conditional offer란 것이 조건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무합격 청약, 즉 open인데요. without engagement, 즉 컨펌이 없는 청약이죠. 무합격 청약. 그래서 offer without engagement, 그죠? 가격 불확정 청약,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s, 그죠? 그래서 offer는 종속된다는 거죠. market fluctuations, 마켓의 fluctuation이라는 것은 가격 등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fluctuation은 이렇게 뭔가의 어떤 요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격 등락. 그래서 가격 등락에 subject라는 것은 종속된다, 달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합격 청약, 즉 without engagement, 그 다음에 가격 불확정 청약, 그죠? market fluctuation 이렇게 이제 있겠죠. 이건 결국 뭐냐면 상황 변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제시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을 우리가 이것을 불확정 청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불확정 청약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선착순 판매 조건 청약은 offer subject to fire sale에 달려 있다. 자, 그래서 앞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앞에 세일에서 다 팔려버리면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므로 이 조건은 만족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subject to prior sale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 잔류 조건, 즉 재고가 있을 때만 판다. 그래서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그죠? 그러니까 sold인데 unsold,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 조건, 즉 재고 조건부, 그죠? 그렇죠? 피청약자의 승낙 의식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해당 물품의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선착순 판매 조건부 청약이나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피성락자가 승낙을 하더라도 재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따라 틀리는 거 prior stage나 또는 being unsold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점검 매매 조건부, 승인 조건부죠. off and approval. off on approval. 자, 그래서 당신이 조차 내가 오프를 주는데, 자, 피청약자가 그 오프를 드렸을 때 청약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점검 매매 조건부 또는 승인 조건부 청약이다. 이렇게 해서 off on approval이라고 합니다. off on approval. 자, 청약과 함께 자, 송부된 물품을 상대방이 점검 후 구매 의사가 있으면 지급하고 구매 의사가 없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것을 인데요. 자, 요거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조금 틀리게 요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피청약자, 즉 사는 사람이 물건을 보고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on approval, 그죠? 자, on approval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청약자가 견본품을 보내든 무엇을 보낼 겁니다, 그죠? 사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그 사는 사람이 물품을 본 후에 이것을 사고 싶으면 지급을 하고, 그죠? 의사가 없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그죠? 돈을 지급하고 없다는 그런 청약을 갖다가 우리가 점검 매매 조건부, 승인 조건부, off on approval, off on approval이라고 합니다. off on approval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자, 내려가면은 자, 그 다음은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입니다. 지금 조건부 청약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인 것은 off on sale. 자, 판다 이거죠. 즉 sale or return 한대. 그죠? 그래서 청약과 함께 송부된 대량 물품을 상대방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한 후 그 판매 잔량은 반품해도 좋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오픈하는데 on sale. 자, 팔거나 또는 or return 하는 거죠. 팔아도 좋고 그 다음에 팔고 남은 물건을 on return 하는 것. 또는 리턴해도 좋다는 거죠. 그죠? 즉, 청약과 함께 송부된 대량 물품을 상대방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한 후 그 판매 잔량은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 즉 off on sale or return입니다. off on sale or return. 그죠? 팔거나 또는 리턴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조건부 청약입니다.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요게 아까 제가 조금 혼동해서 얘기한 건데요. 피청약자가 이렇게 좋다, 사겠다라고 해도 최종적으로 청약자가 한 번 더 체크한 후에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피청약자의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승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승낙한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이거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 청약보다는 청약의 유인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입니다. 그래서 확인 조건부 청약이다. 자, 승낙을 하자, 사는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 더, 파는 사람이 한 번 더 팔 건지 안 팔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이 우리가 이것이 확인 조건부 청약, 즉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입니다. 즉 확인 조건부 청약인데요. 이러한 이제 확인 조건부 청약은 결국은 이것은 청약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 그죠? 확인 조건부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쭉 지금 다시 조금 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약은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엔나 협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111조 1항에 있고요. 청약은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발생한다. 즉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비엔나 협약 15조 1항 또는 한국민법 제 111조 1항입니다. 자, 청약의 철회입니다. 자, withdrawal of the offer. 자, 청약은 취소불능이라도 청약의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 도달하는 경우, 그죠? 자, 그때는 취소가 가능하다. 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 자, 무슨 말이냐? 철회하고 청약이 취소불능이지만요. 취소불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취소불능이라는 것은 도달했을 때입니다. 근데 청약의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 민법상에는 청약의 철회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민법상에는 청약의 철회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의 철회 전에 이걸 갖다가 동시에 하는 경우라도 청약의 철회가 된다 이렇게죠. 그냥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청약의 취소. 자, 청약의 취소라는 것은 확정 청약에 가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한데요. 불확정 청약의 경우는 청약의 취소 통지가 피청약자의 승낙 발송 전에 도달하는 경우는 같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거를 불확정 청약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가 대신에 피청약자가 승낙 발송을 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고요. 또한 확정 청약의 경우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철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청약의 거절, 즉 청약의 취소는 revocation of the offer가 되고요. 청약의 거절은 rejection of the offer가 됩니다. 자, 피청약자의 청약의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 도달할 때에, 그죠? 우리는 도달주의입니다. 청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피청약자의 청약의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될 때 청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달주의입니다. 반대 청약입니다. 자, 반대 청약은 어떤 것이냐면요. 반대 청약은 아까 이야기했죠. 피청약자의 반대 청약이 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청약은 소멸되고 반대 청약이 새로운 청약이 된다. 도달주의입니다. 그다음에 유효기간, lapse of time입니다. 유효기간. 자, 청약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그 기간이 경과할 때, 유효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합리적 기간이 경과할 때 유효기간은 소멸합니다. 다음은 이제 당사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무능력이 됐을 때, death of incompetence, 그죠? of the offer of a plea, 즉 피청약자나 청약자가 사망했거나, 그죠? 또는 incompetence, competence는 능력인데요, incompetence는 무능력입니다. 영국 법원은 청약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미국 법원은 법적 능력이 발달된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법원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그죠?
미국 법은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적 능력이 박탈된 경우, 미국은 이제 여기에 incompetence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death 하면 되지만 그 다음에 미국은 incompetence 해도 이것은 능력이 소멸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자, 후발적이죠. 그죠? 후발적인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자, 후발적 위협입니다. 그죠? 그래서 supervening illegality of the proposed contract입니다. 청약이 행해진 이후에 법령 또는 판결에 의해서 그 청약이 위법으로 되는 경우에는 청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청약이 행해진 이후에 법령 또는 판결에 의해서 청약이 위법되는 경우에는 그 청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그래서 후발적 위법, illegality, 그죠? legality가 아니라 illegality. 근데 supervening, 그냥 supervening, 좀 후발적 위협이다. proposed contract의 어떤 supervening illegality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청약의 통지와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